네,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333가지 전체 특약 총정리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는 보장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1개부터 5개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가족력이나 특이사항이 없으시다면 별표 4개에서 5개짜리 위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실제 보장 내용이 4개에서 5개들로만 이루어진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태아보험 전체 특약 총정리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101번은 난청 진단비 담보입니다. 난청은 보통 노화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고 이 보장이 최대 3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담보 같아서 이 별표 2개입니다. 102번은 요로결석 진단비, 103번은 천식 지속 상태 진단비, 104번은 성조숙증 진단비입니다. 위 3개는 보험료가 37원, 15원, 6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대신 이 보장 금액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구성을 해도 되고 구성하지 않아도 전혀 무방한 담보들이기 때문에 별표 3개입니다. 105번 ADHD 진단비 담보인데요. 이 담보는 6세부터 보장이 개시돼가지고 18세까지만 보장을 해주는데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F90 코드를 받아 지급해주는데 이 정신과 질환인 F코드는 사실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게 되면 모든 보험사에 이 청구 기록이 평생 남기 때문에 향후 자녀분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심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장 금액도 30만원으로 별표 2개입니다. 이 106번 아토피, 107번 중증 아토피, 108번 수족구, 109번 수두 진단비입니다. 이 아토피와 수족구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설계사분들께서 구성을 하시는 특약이고 청구도 당연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치만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아무리 아토피 수족구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보장 금액과 총 납입료가 비슷한 담보들을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어릴 때에만 구성했다가 향후에 삭제를 하면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지금 가입한 보험을 4에서 5년 후에 설계사분한테 요청해가지고 삭제할 자신이 있을까요? 설사 그러더라도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거에 비해 보장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표 2개를 주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까먹고 납입을 하실 거예요. 110번 기용 진단 담보입니다. 신생아 기용인 경우에는 20%만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별표 4개입니다. 엄마 아빠가 호흡기 쪽으로 뭔가 질환을 앓고 있다면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111번과 112번은 특정 정신장애와 중증 틱장애 진단 담보인데요. TV나 뉴스에서 이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나오곤 하죠.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10에서 20만원 정도 보장이 됩니다. 보장 금액이 너무 약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보장 받으려고 굳이 보험사에 이러한 병력 기록을 남기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별표 1개입니다. 113번 결핵진단비인데요. 요즘 누가 결핵에 걸리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 질병보건통합 시스템에 따르면 결핵은 발병률이 생각보다 높은 질환이기도 하고 보험료도 3원밖에 되지 않아서 별표 4개입니다. 114번 뇌전증 진단담보인데요. 흔히 간질이라고 불리는 신경계 질환이에요. 이 보험료가 4,840원으로 굉장히 비싼데요. 이 뇌전증에 걸리더라도 10명 중에 7명이 8명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담보까지는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별표 3개입니다. 115번은 대상포진 진단 담보인데요. 먼저 대상포진은 9세 이하 발병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차라리 이 보험료로 우리 부모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춰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16번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고요. 뇌성마비는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 병변에 의해 이 발생하는 운동 기능 장애를 총칭하는데 뇌성마비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아가지고 필요한 담보입니다. 이 보통 산정검사 중에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별표는 4개입니다. 117번도 특정 언어장애 및 말 더듬증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되는데요. 이 앞서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보장 금액이 10만원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 보험사에 기록이 남기는 걸 생각한다면 별표 1개 정도만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비입니다. 어린이 특정 감염병으로 로타 바이러스 장애는 30만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10만원 보장이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장염과 호흡기 관련 질환은 아이들이 자주 걸리기도 하고 보험료가 10원 단위라서 가성비가 좋아 별표 4개입니다.
120번 급성 신우신염 진단 담보인데요. 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어릴 때에만 많이 걸리는 질환이 아니죠. 이 걸렸을 때 치료비의 70%에서 80%는 실비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보장 금액도 20만 원으로 높지가 않아서 별표 2개입니다. 121번 척추측만증 진단 담보인데요. 이 척추측만증을 받았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각도가 20도 이상이나 되어야 되고 보장 금액도 2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별표 2개입니다. 122번 주요 대사 이상 질환 진단비인데요. 위와 같은 주요 대상 이상 질환의 진단시 보장되는데 우선 보장 금액 500만 원에 보험료가 2,905원으로 저렴한 편이 아니에요. 위 내용들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발병률을 생각해 본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별표 2개로 분류했습니다. 124번 소아 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 담보인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병인데요. 요즘 소아 비만이나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고는 하나 보험료가 1,600원이나 하기 때문에 이 담보는 엄마나 아빠가 과체중이고 성인병을 가지고 있다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표 3개입니다. 그 다음은 성장기 자폐증 진단 담보인데요. 자폐 진단을 받은 경우 300만원 보장이 됩니다. 이 앞서 ADHD 보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폐 진단 또한 이 정신과 질환인 F코드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보험사에 또 기록이 남아가지고 훗날 보험 가입 심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별표 3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26번은 간부전 진단 담보입니다. 간부전은 간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가지고 체내 독성 물질 수치가 증가해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데요. 위 세 가지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데 신생아나 유아기, 청소년기에 사실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표 2개입니다. 127번 내향성 손발톱 치료 담보입니다. 담보 내용을 보면 소독과 도포, 붕대 치료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말고는 사실 수술 치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내향성 손발톱으로 인한 수술 치료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별표 2개입니다. 128번 건성 특정 치료 담보인데요. 급여 치료인 특정 광선 치료와 약물 및 주사체 치료를 받은 경우에 100만원 보장이 되는데요. 이 피부 쪽이 안 좋은 아기에게는 필요한 담보이기도 하고 보험료가 4원밖에 되지 않아서 별표 4개입니다. 이 130번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 담보인데요. 요즘 독감이 정말 유행해요. 이 많이 걸리는 만큼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4,530원입니다. 20년 동안 납부하게 되면 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기도 하고 문제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 2개입니다. 131번은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담보인데요. 이 카티 치료제를 이용하는 신항암 치료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아암에 대해서는 좋은 보장이기는 하나 이 암 진단비 1억 원에 이미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해당 치료는 급여화가 되면서 이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별표 3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2번 일당 특약인데요. 산모님들께서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시는 담보이기도 하죠. 먼저 2번 일당 관련해서는 132번 질병 2번 일당부터 150번 독감 2번 일당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중복되는 특약들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 하나로만 탄탄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병 2번 일당이 질병으로 인해 이번 시 보장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2번 일당은 10일, 30일, 180일 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 담보별로 최대가 5만원, 섞어서는 최대가 6만원이기 때문에 1회 2번 시 가장 길게 보장해주는 180일 한도를 5만원으로 최대로 넣고 이 30일 한도는 만원을 추가해가지고 6만원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별표 5개 필수 특약입니다. 여기에 1인실을 이용했을 때에는 실비 보장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136번 종합병원 1인실 담보만 추가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별표 4개고요. 위와 같은 상급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는 추가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표 3개입니다. 142번 질병 중환자실 담보는 인큐베이터 대비로 아마 많이 구성을 희망하실 텐데 이 인큐베이터는 어차피 국가에서 병원비를 거의 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크지가 않고요. 이 질병 입원 일당 6만원과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원에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더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별표 3개입니다. 네, 그 외 나머지 입원 일당들은 상위 보장인 질병 입원 일당에서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별표 1개입니다. 다음 질병수술비 담보인데요. 태아보험이 개정될 때마다 가장 자주 변동되는 담보인데 현재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는 160번 질병수술비 선천보험 혀유착증 제외 담보입니다. 이 혀유착증을 제외한 위와 같은 선천질환을 포함해가지고 질병으로 수술을 받으면 보장이 되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은 제외하고 폭넓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수술비 중에서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특약 별표 5개입니다. 이 나머지들은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별표 2개고요. 네, 그 다음에 163번부터 167번까지는 질병 1호종, 이 168번부터 173번은 질병 1, 6종 수술비입니다. 네, 종수술비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1종 가장 경미한 것부터 5종은 가장 중대한 수술을 뜻하는데
1호종의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더한 게 1.6중 수술비예요. 다발성은 혀 유착증이나 선천성 모반 등 발병률이 높은 선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가 포함된 1.6중 수술비를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23주가 지난 산모님들은 다발성 선천 수술비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1호종으로 구성을 해주세요. 다음 세 가지 담보는 특이하게 검사를 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 이 엑스레이라면 모를까 CT나 MRI 검사 시에 5만원에서 10만원 보장받는 거는 이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CT는 보험료가 무려 996원이나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별표 2개입니다. 네, 그 다음은 갑상선 관련 담보인데요. 이 갑상선 관련해가지고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저하증과 항진증 모두 투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 약제비가 어차피 실비에서 급여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없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구성해서 보험금을 받아도 나쁘지는 않고 없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표 3개입니다. 위 담보는 암, 뇌, 심장,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으로 인해가지고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진단비가 보장되는데요. 우선 산정특례 적용이 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병원비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고요. 이 보장들 말고도 암진단비 등 다른 특약에서 이미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1개입니다. 다음은 암 관련된 수술비 담보인데요. 이 암진단비가 이미 1억 5천만 원으로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술비는 질병과 종수술비에서 이미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 보장으로 별표 3개입니다. 194번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인데요. 이 골수 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 세포 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3천만 원 보장을 해주는데,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보장 금액이 몇 천만 원에 보험료가 100원 정도 하는 것들은 이 걸렸을 때 리스크를 생각해가지고 구성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표 4개입니다. 195번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 담보고요. 약관에서 정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시 지급을 해주는데, 물론 질병 수술비와 질병 1.6중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기는 하지만 9세 이하 수술 순위를 살펴보면 편도 절제술이 1위를 차지할 만큼 발병률이 대단히 높고요. 100만원에 보험료도 35원이기 때문에 가성비 특약으로 별표 4개입니다. 196번 잔여 10대 질병 수술비 담보입니다.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수술 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197번, 198번, 199번은 위 3가지 담보는 모두 뇌와 심장 관련된 수술비 담보인데요. 진단비로 2천만원씩 최대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병 수술비와 1.6중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별표 3개입니다. 네, 그 다음 소아 탈장 수술비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9세 이하 수술 발병률을 보면 2위가 탈장 수술입니다. 발병률도 높고 보장금액 20만원에 보험료도 36원이라 가성비 특약으로 별표 3개 드렸어요. 201번 추간판 장애 수술 담보입니다.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의 수술적 치료는 이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보통 시행을 하는데요. 다른 보존 치료나 운동 등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30세 이전에 디스크로 인한 수술은 굳이 필요 없을 듯 해가지고 별표 1개입니다. 202번 특정 5대 질병수술비 담보고요.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기는 하나 보장금액이 10만원에 다른 특약으로 많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별표 2개입니다. 203번 충수염 수술 담보고요. 다시 한번 9세 이하 수술 통계에서 3위가 충수 절제술인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맹장 수술이에요. 이 보장금액 30만원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특약으로 별표 4개입니다. 204번 시청각 질환 수술 담보고요. 위에 보이는 많은 질병들이 해당되지만 보장금액이 5만원, 청구 이력을 남기지 않을게요. 별표 1개입니다. 206번 척추 측만증 수술 담보인데요. 척추 측만증은 망곡이 크지 않은 이 40도 미만의 보조기 치료를 받고 45도에서 50도 이상이어야지 수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심할 확률은 높지 않겠죠. 726원에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별표 1개입니다. 207번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담보입니다.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해주는데요. 이 담보는 뇌동맥의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걸 뜻하는데, 한국과 중국에 이 질환이 많이 발병을 해가지고 연령도 10살 이하에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보장금액 1000만원에 보험료도 30원이라 이 가성비 특약으로 별표 4개입니다. 208번은 희귀 난친성 질환 수술 담보입니다. 이 희귀 난친성 질환은 위와 같은 100여 가지의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시에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결핵이나 파킨슨병, 대장염, 강직성 척추염 등 생각보다 희귀하지 않은 어느 정도 알려진 질환들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도 저렴해가지고 별표 3개입니다. 209번과 210번도 자주 보는 통계죠. 9세 이하 주요 수술 통계에서 4위가 심장 수술인 만큼 발병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심장 쪽 관련 담보들은 가능하면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심방, 심실, 중격결손 수술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 4개입니다. 211번부터 214번은 전신 마취에 대한 담보인데요. 우선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이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은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전신 마취는 아이의 뇌에도 안 좋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별표 2개만 드리고 싶습니다. 215번부터 219번은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들인데요. 이 종류가 조금 많은데 이 중에서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최초 1회한 담보 300만원을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 다른 걸로 구성하게 되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가 세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16종을 15종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이 선천 이상으로 수술비 받는 것 중에 보장금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별표 5개입니다. 220번과 221번 암 직접 치료 통원 일당 담보인데요. 이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혹은 상급병원 통원을 했을 때 보장이 되는데, 이 암 관련된 내용은 진단비로 이미 1억 원 이상 탄탄하게 구성을 했고요. 이 해당 담보의 보험료가 저렴한 특약은 아니기 때문에 별표 3개입니다. 222번부터 229번도 여러가지 수술비 담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이 질병 수술비 50만원과 1/6종 수술비 1000만원을 중복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범위가 좁은 담보들은 중복으로 구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230번 인공 와우 이식 수술 담보인데요. 이 소아 난청으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을 해도 발달에 진전이 없는 경우 보장을 해주는데, 이 보장금액 500만원에 보험료가 25원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요것도 가성비 특약으로 별표 4개예요. 232번부터 238번은 암 관련 표적 항암 호르몬 치료 담보들인데요. 이 허가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보장들은 실제로 약관을 뜯어보면 지급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다소 제한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암 관련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진단비를 1억 5천만원으로 최대로 넣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굳이 구성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별표 2개입니다. 239번과 240번은 8대 장애 진단비 담보인데요. 먼저 8대 장애에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지체, 뇌병변, 자폐성, 정신장애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장애인 등록이 되면 보장을 해주는데, 참고로 실비 관련해가지고 단순 지형 코드인 R코드는 비급여 보장이 되지만 이 정신질환 코드인 F코드는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8대 장애 진단비는 F코드인 경우에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구성해가지고 만약에 진단비를 받아버리면 이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남기 때문에 향후에 R코드인 단순 지형 코드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또한 청구 이력도 마찬가지로 기록에 남고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표 2개입니다. 241번 5대 장기 이식, 242번 각막 이식 수술 담보인데요. 이 두 보장 모두 장기 수혜자로서 이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이 각막을 이식 수술받는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데, 확률이 정말로 낮지만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보장 금액이 몇천만 원의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한 것들은 제가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별표 4개입니다. 다음 깁스 치료 담보인데요. 깁스에는 반깁스, 부목치료와 통깁스가 있는데, 이 담보는 통깁스만 보장을 해주고 반깁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반쪽짜리로 별표 2개입니다. 244번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고요. 지금은 비응급에 대한 보장이 없어졌고 응급에 대해서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응급실 내원비 응급보장 금액 3만원 구성 시에 보험료가 1041원입니다. 20년 동안 납부하면 총 24만 9,840원인데요. 별표 2개만 주고 싶네요. 245번, 246번은 위에 응급실 내원비보다도 확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별표 2개 동일합니다. 251번부터 255번은 특정 환경성 및 생활질환 담보인데요. 천식과 폐렴, 중이염 모두 메리트가 있는 담보지만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 3만원밖에 되지가 않아가지고 별표 2개입니다. 256번 편마비 진단과 261번 아킬레스 힘줄 손상 수술 담보까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는 하지만 보장 금액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잘한 특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표 3개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 사고 스쿨존의 담보인데요. 아이들은 성인 대비 주의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21년 기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451건이에요. 그 중에 스쿨존에서만 523건으로 약 21%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보험료도 5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별표 4개입니다. 263번부터 266번은 강력범죄에 대한 담보인데요. 이런 일들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나 이제 발생하더라도 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서류를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표 1개만 주고 싶어요. 그 다음 부정교합 치료 담보입니다. 부정교합, 분류법의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의사 판정으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시에 보장이 되는데, 대부분 미용 목적인 치열 교정을 생각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이 단순 치열 교정은 제외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도 비싸서 2급과 3급을 받는 게 쉽지 않아 별표 1개입니다. 그 다음 시력 관련된 담보인데요. 고도근시 또는 고도원시로 판정된 경우 보장이 되는데, 단 난시는 제외이기도 하고 이런 시력 관련된 담보는 10대, 20대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30대 만기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10살까지만 보장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네요. 별표 2개입니다. 다음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장인데요. 이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분들 모두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실손 보장을 해줍니다. 위의 예시처럼 타인에게 돈을 배상해줘야 되는 경우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족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보험에서 이 배상 책임 담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굳이 태아보험에는 구성을 하지 않는 게 이 가성비 면에서는 더 맞다고 볼 것 같아요. 반대로 두 분이 다 안 가지고 있다면 태아보험에 있는 배상 책임 담보로 부모님까지 보장 효력이 생기니까 꼭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별표 5개 필수 특약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다음 가족 법률 비용 손해담보인데요.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태아에게 의료 과호와 관련해가지고 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과 인지액과 송달료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거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별표 4개입니다. 다음 암 주요치료비 2대 질환 주요치료비 담보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정말 이슈가 많이 되었던 담보예요. 메인 담보인 암진단비가 이미 1억 5천이나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만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별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담보들은 태아 특약 담보들인데요. 태아 특약은 아이가 태어날 때 이슈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만큼 정말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험료도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저체중아 출생담보입니다. 2.5kg 이하가 100만원이라면 사실 구성해볼 만한데 50만원 밖에 보장 안되고요. 이 담보 이외에도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때 저체중아 입원 일당과 질병 입원 일당이 최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필수로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별표 3개입니다. 그 다음 31주 이내 출생담보고요. 아이가 31주 이내에 출생된 경우 지급해줍니다. 35주도 아니고 31주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구성할 바에는 저체중아 출생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별표 2개입니다. 다음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2.5kg 이하 미수아로 태어나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해주는데요. 요 담보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별표 4개입니다. 다음은 선천장애 출생진단비인데요. 이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심방 심실 중격결손인 Q21뿐만 아니라 다지증, 9개월, 다운증후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필수 특약이고요. 별표 5개입니다. 그 다음은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인데요. 최근에 신설되었고 위 3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가장 이슈가 많은 사두증은 보장받기에 코드에 따라 제한이 많고요. 이 나머지 질병들은 굳이 중요하지가 않아서 별표 3개입니다. 다음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인데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하루당 만원씩 지급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황달이 있습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1일에서 120일 담보 하나만 구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표 4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태아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333가지 모든 특약 총정리 영상이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게 중복되는 담보들은 빼고 모든 담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한 영상만 보게 되면 내가 모르고 넣지 않는 담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설계한 영상과 더불어 이 전체 특약 영상까지 보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정주행하셨다면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태아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는데요. 정말 어디 가서 태아보험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별표 4개와 5개짜리 보장들로만 구성된 실제 저희 아이가 가입한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이 추천으로 나올 텐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